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V50S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V50S 먼저 저는 요거 안 뺄 거예요. 그냥 이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뭐 무게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뭐 구체적인 스펙보다는 실사용의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실사용의 느낌으로. 자, 먼저 무게는 딱 핸드폰 2개 들고 다니는 무게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300 뭐 몇 그램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이제 동료분이 노트 9에 좀 두꺼운 케이스를 끼고 쓰세요. 그런 무게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상대적인 무게는 무겁습니다. 그냥 폰 하나만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 당연히 무거운데 뭐 원래부터 좀 케이스를 두꺼운 걸 쓰신다거나 뭐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펼쳐서 주로 이렇게 잡고 사용을 해요. 이렇게 완전히 펼쳐서 사용한다기보다 이렇게 살짝 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뒤집어서 이렇게 잡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쓸 때는 무게감은 당연히 있어요. 손목에 부담이 가고 특히 누워서 이렇게 들고 보면 손이 나중에 다다다다 떨려요. 손에 힘듦이 있습니다. 무게적인 부분은 근데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전 시리즈와의 변경점 먼저 바깥쪽에 있는 바로 이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원래는 디스플레이 창이 없었어요. 전 V50에서는. 하지만 V50S에서는 이 창을 통해서 시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이유가 계속 보이죠? 시간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날짜 그리고 배터리 잔량 그리고 카톡이 왔다 정도 그리고 뭐 알람이 뜬다 그리고 전화가 왔다 이 정도의 정보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덮은 상태로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설정에 따라서 전원 버튼 혹은 옆에 버튼이 볼륨 버튼 그리고 이쪽에는 구글 어시스트 버튼 이쪽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받는 버튼 끄는 버튼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덮은 상태로 웬만한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거 다 가능하고 뭐 혹시 알람이 울린다거나 그럼 알람 끄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는 이 바깥쪽은 그냥 무지입니다. 뒷면 같은 경우에는 V50S 때는 있었던 지문인식 장치가 없어졌어요. 자, 요거는 제가 예전에 쓰던 V30입니다. 어우씨, 개더러워. 자, V30인데 잘 썼어요. 웬만하면 던지지도 깨지지도 않고 했던 거를 제가 한동안 이 필름도 벗기고 뒤에 있는 케이스도 없고 막 이제 정말 가볍게 이대로 쓰다가 한번 떨어뜨려서 요 뒤쪽만 살짝 금이 가게 썼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뒷면에 이렇게 지문 인식 버튼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 지문 인식 버튼 자체가 없어지고 일반 화면에 지문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내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 같은 경우 일단 먼저 펼치게 되면은 하나만 킬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킬 수 있어요. 두 개는 이렇게 톡톡 노크온 기능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신에 노크 코드 기능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화면으로 지문 인식을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지문 인식이 있어서 여러분들 잠금 버튼 이렇게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이렇게 지문을 터치를 해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참고로 그런 걸 안 해놔요. 그래서 자, Always on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꺼져봐. 이렇게 끄게 되면 이렇게 Always on 디스플레이 역시 그냥 가능합니다. 그래서 펼쳐놓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톡톡 온. 그래서 이런 노크온 기능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노크 코드 기능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 이걸 내분할로 해가지고 이걸 툭툭툭툭 두드려서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기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비밀번호를 안 걸어놓고 살아요. 짠. 양면에 모두 다 아이유. 노크 코드보다는 전 노크 온을 쓰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노크 온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톡톡 두드리면 꺼지고 톡톡 두드리면
켜지는 노크 온 기능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노크 코드랑 노크 온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가지고 노크 온 기능은 아직 살아 있어서 저는 불만이 없어요. 대부분 리뷰어분들이 노크 코드 기능이 없어졌다고 해서 뭐라 하시는데 노크 온 기능은 살아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쪽과 이쪽에 지금 배경이 좀 달라서 그렇지만 양쪽에 조금 색상의 같은 걸 썼다고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 약간 미묘하게 다른, 약간 메인 디스플레이가 약간 더 노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근데 크게 막 너무 이상하다 막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제가 좋았던 점은 이쪽 그리고 이쪽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방식. 솔직히 그렇게 쓰라고 나온 V50S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저는 원래 이 앱을 전부 다 놔둔 상태로 쓸 때에 앱 페이지를 3개를 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게 메인 페이지에는 제가 주로 자주 쓰는 뭐 음악 어플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SNS라든지 아니면은 카메라 뭐 이런 거를 놔두게 되고요. 반대편에는 그 외의 모든 앱들을 폴더로 저장을 해서 쓰고 마지막 한쪽 면에는 메모를 쓰게 돼 있어요. 메모를 주로 써요. 근데 아예 메모 앱을 여기에다 놔두고 옆에는 앱만 사용하게 이렇게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접게 되면 뒤쪽은 자연스레 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 화면만 사용을 할 때는 뒤쪽이 항상 켜져 있을 거라는 불안감은 접어두셔도 되고 살짝 펼치게 되면은 다시 켜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썼을 때에 계속 켜지기 때문에 요거는 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노크온으로 키는 방법이 있고요. 요 옆에 구석지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야 보인다. 자, 요렇게 버튼이 하면서 옆에 전원을 끄거나 혹은 듀얼 스크린의 메인 절전, 그러니까 메인을 끌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을 보낸다거나 여러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요런 스몰 버튼 기능 같은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장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듀얼 스크린이 프리스탑이에요. 요거는 여러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셨겠지만 이렇게 꺾이는 각도가 다 멈춰요. 대신에 너무 거의 평면으로 펼쳤을 때는 이게 거의 이렇게 톡 치면 내려온다. 이런 것까지 정말 막 세심하게 바라요. 왜 여기 부분만 또 애매하게 그냥 훅 내려가는 건데. 저는 내부 스펙은 잘 모르겠어요. 스냅드래곤이니 뭐니 일단 좋다는 거. 그래서 이 프리스탑 인지가 왜 제일 좋냐. 일단은 따로 스탠드가 필요 없어요. 내가 핸드폰을 쓰고 바닥에 내려놓고 동영상을 보고 싶을 때 어디 기대놔야 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요대로 세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워놓고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단점 두서없이 갈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듀얼 스크린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쓴다는 거에 대해서 장점이고요. 쓰는 이렇게 입장에서 정말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쪽에는 유튜브를 틀어요. 전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유튜브를 틀고 이쪽에는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옆에 또 다른 거 내가 보고 싶은 저는 루리앱을 본다거나 아니면 뉴스를 본다거나 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또 좋고요. 일단 장점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단점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카톡도 가능해요. 솔직히 분할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V50S의 가장 큰 장점이고 끝판왕이에요. 이게 제일 장점이고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누웠을 때 우리가 가령 자판을 쳐야 된다. 자판을 쳐야 됐을 때, 자, 여기 위에 보면은 자판이 하나가 뜹니다. 허나 이거를 뭐였지? 지금 제가 자판 자체를 지금 네이버 자판을 쓰고 있는데 이걸 먼저 바꿔줘야 되겠구나. LG 키보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옆으로 누였을 때 한쪽에만 있는 자판을 듀얼 스크린으로 내리게 되면 화면이 위로 올라가고 밑에 전체를 자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넓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손 안에 작은 키보드, 노트북처럼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를 옆으로 이렇게 쫙 찢으면 분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이거는 LG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냥 기본 내장 키보드를 쓰시는 분들만 사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성 아이오 빠기 때문에 네이버를 쓸 거예요. 네이버 그 화면을 쓰면은 밑에 자판 백그라운드를 아이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VOCS를 썼었을 때 저는 주로 브라우저를 웨이를 크롬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을 사용을 하면서 여러가지 방송 트립이나 뭐 유튜브 아니면은 뭐 유튜브 뮤직도 사용을 가능했고 했는데 이 V50S를 쓰면서 웨일로 갈아탔어요. 이유는 웨일을 쓰게 되면 정말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데, 가령 제가 어떤 장면을 봤었을 때 어떤 기사를 보고 있다가 기사를 볼 때도 얘를 톡톡 두드리면 바로 옆에 이렇게 기사를 보고 내가 한쪽에서 톡톡 두드리면 옆에 바로 기사가 뜸으로써 바로바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있는 거를 핸드폰에 있는 뭐 북마크 이거를 컴퓨터랑 계속 연동을 한다는 점도 좋았고, 광고 없애기 기능 그리고 뭐 수시로, 그러니까 컴퓨터로도 웨일 브라우저를 썼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웨일 브라우저를 적극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웨일 브라우저 얘기는 좀 놔두더라도 일단 V50에서만 쓸 수 있는 웨일 브라우저 기능 중에는 확장 모드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짠! 보이시나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쓸 수 있어요. 대신에 화면의 중간이 쪼개진다는 거는 다소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얘를 옆으로 돌리면 이렇게 커다란 화면으로도 여러분들이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웹툰 볼 때 무지 좋아요. 이거는 웹툰 볼 때 정말 쓰기 좋은 기능이더라. 그래서 이런 확장 모드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령 내가 메인 화면에서 유튜브를 보고 서브 화면에서 웨이를 보고 있었다.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앱을 써야 된다. 그러면 세 손가락으로 옆으로 샥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면 내가 반대편 화면으로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넘어간다는 점. 걸어온 길과 올해 블리즈컨에 이렇게 이목이 집중된 이유를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일로 쓰신다면, 웨일을 잘 쓰신다면 V50S를 여러분들 추천드린다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걸 산 이유 중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 저는 일단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게임을 많이 하지 않고 주로 닌텐도 스위치나 아니면은 플레이스테이션 4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걸로 많은 폰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무엇이 있느냐? 짠!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게임 앱이 존재를 하거든요. 여기 게임 런처라고 하는 앱이 하나 있는데, 게임 런처를 키게 되면 옆에 게임 앱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플스 리모트 컨트롤 플레이를 진행을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플스가 켜지겠죠. 자,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이걸 키고 밑에다가 게임패드를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플스4 리모트 플레이와 시작을 누르게 되면요, 플스랑 연동이 돼요. 자, 이 가로 상태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화면을 옆으로 먼저 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이제 여기 끝에 보면은 여기 나만의 패드 만들기가 있어요. 이걸 나만의 패드 만들기를 해서 키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면에 있는 그 플스 패드를 매핑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세요. 실제 제 플스 화면이에요.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자, 색깔도 딱 맞춰서 아날로그 스틱, 일반 스틱, R1, R2, L1, L2 다 매핑을 해놨고요. 매핑을 해놓으면 여러분들은 자 보세요. 옆에 여기 눌리시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저는 지금 안 보이는 상태로 지금 진행합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플스 게임이 있다면은 자 중간이 터치패드고 자 중간에 이렇게 끄고 제일 대박인 거는 이거죠. 저는 이거예요. 최고예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모넌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다소 딜레이는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소재 모으는 용도 있죠. 지금 제가 인도의 땅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냥을 한다기보다는 헌팅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5G입니다. 그래서 5G로 바꾼 것도 있고 어찌됐건 이 핸드폰으로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을 밖에서 따로 패드 없이 즐길 수 있다. 저는 밖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채집 광물 심심할 때 하면 어차피 플스4 리모트 플레이는 그냥 잘 돼요. 다만 여러분 이걸 하는 동안엔 밖에서도 되죠. 밖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대신에 여러분 이걸 할 때에 자, 모넌 지금 돌아가고 있죠. 모넌도 잘 돌아가요. 다만 이 모넌을 돌릴 때는 조금 핸드폰의 발열이 이제 느껴져요. 뜨거워지는 게 현저하게 느껴져요. 벌써 따끈따끈해요. 제가 뭐 온도계가 없기 때문에 뭐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해서 뭐 일단 된다는 거에 의의를 두는 거죠. 됩니다. 심지어 키 매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확실히 LG가 발열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특히 이거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발열이 좀 큽니다. 온도는 좀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요 케이스 다른 게임 유튜버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온도 비교를 했었을 때 그렇게 온도가 미칠 듯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것 때문에 배터리가 광탈을 한다거나 이러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것도 리모트 플레이 똑같이 진행을 하면 똑같이 뜨거워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뭐 폰의 스펙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결국에는 이 V50S를 이용을 해서 게임을 많이 즐기시는 분들은 뭐 브롤스타즈라든지 혹은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거를 위에 화면을 그대로 쓰면서 내가 밑에 패드로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장점이겠죠. 자, 그러면은 뭐 대충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그래요. 프리스탑 이렇게 해서 세워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화면을 분할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한쪽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카톡을 내가 유튜브를 안 쉬면서 이렇게 끊지 않고 하면서도 유튜브 답장 카톡 답장을 보낸다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빨라요. 안 느려요. 배터리 부분은 제가 지금
얘를 거의 안 빼고 쓰거든요. 거의 계속 하면서 쓰면은 그래도 제법 가요.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인데도 그래도 뭐 영상 보면서 음악 듣고 그래도 뭐 하루 왼종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적당히 사용한다는 기준 아래에서는 제가 오늘도 충전하고 아침에 한 12시쯤 나가서 영상도 보고 뭐 카톡도 쓰고 그랬는데 집에 돌아왔었을 때 약 30% 정도의 핸드폰 배터리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2개를 쓰는데 그 정도의 배터리 소모량이라면 배터리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얘는 거울로 쓸 수 있어요. 자, 단점을 이제 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은 역시 무게겠죠. 무게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주머니에 넣으면 묵직해요. 그리고 저는 현재 아무런 보호 필름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요. 그냥 저는 어느 순간부턴가 굳이 이거를 필름을 왜 붙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 필름 없는 깨끗한 화면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무거운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얘 빼고 다니면 돼요. 기본 구성품에 젤리 케이스도 있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만 그럴 거면 V50을 왜 샀냐는 거죠. V50을 왜 샀어? V50을 사는 이유는 무조건 이 듀얼 스크린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단점은 바로 충전입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충전 방식이 바뀌었어요. 이 친구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C타입을 희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부분의 충전 방식이 전용 마그네틱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걸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마그네틱 젠더가 필요해요. 마그네틱 젠더가 어디 있냐면 잠시만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오늘 제 리뷰는 진짜 주저리 맘대로 떠들 거예요. 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앞에는 마그네틱 젠더가, 뒤에는 C타입이 있는 건데, 자, 얘 자체는 이렇게 자석이에요. 자석이 끊겨도 이렇게 접어도 90도로 접어도 빨딱 쓰는 정도의 강력한 자력을 가지고 있는 자석입니다. 그래서 C핀 저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C핀 케이블을 늘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 C핀 케이블에다가 끼고 얘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평소에 안 써요. 왜냐? 평소엔 무선 충전기를 쓰기 때문이죠.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놓은 상태는 가능한데 얘를 거꾸로 이 듀얼 스크린을 뒤로 접은 상태에서는 충전이 안 됩니다. 물론 얘를 빼고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V50S를 쓰시는 분들한테는 무선 충전기가 가입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 저희 집에 2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바에도 무선 충전기를 기본적으로 놔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딱히 충전에 얘를 쓰는 이유는 없어요. 그래도 젠더를 그 LG 뭐 스마트월드라는 앱이 있는데 거기서 개당 7,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정말 집, 집, 뭐 차, 뭐 이런 데다가 몇 개 꼽아 놓으시면 그때부터는 개꿀이죠.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심지어 뒤에 게 잘 빠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톡 하면은 되기 때문에 이 자석 자체가 불편하다는 거는 이 자석의 개수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 자석 개수가 많다면 극강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 젠더는 따로 구매는 일단 또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V50S 이게 단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게 있으면은, 그리고 이제 컴퓨터 연결할 때도 그냥 저걸로 C핀으로 꼽아서 그냥 꼽으면
컴퓨터랑도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컴퓨터 연결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빼야 된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없어요. 하지만 저거 자체를 결국에 내가 돈 주고 몇 개를 사야 되고 잃어버리면은 잣됐다더라. 잃어버리면 그냥 사시면 돼요. 뭐 구하기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개당 7,000원 그리고 배송비 포함 2,500원 그러면 대략 하나당 만원 좀 안돼 만원대는 만원대인 거죠. 만원 되는 걸로 젠더를 몇 개 구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과연 LG가 이 젠더 방식을 언제까지 또 가져가냐는 거죠. 매번 갈아엎히잖아요. 커넥터 없이 급하면 케이스 벗겨서 써도 되는데 굳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수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단점이 뭐가 있냐면은 지문이 좀 많이 타는 것 같다. 여기 특히 바깥쪽에 보이세요? 제가 이렇게 막 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엔 지문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요건 소프트웨어적인 개인적으로 실사용했으니까 느끼는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이 옆에 확장 스크린을 쓰기 위한 이 버튼 있죠. 이게 없앨 수 있거든요. 여기 옆에 보면 듀얼 스크린 여기 가면 듀얼 스크린 툴이라고 있는데 이걸 끄면은 옆에 게 꺼져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얘를 꺼요. 끄고 펼칠 때마다 진동이 와요. 웅웅. 진동 소리가 들리세요? 진동이 계속 와요. 왜? 나 이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이걸 노크온으로 끄고 키고 잘 쓰고 있는데 옆에 저 툴 자체만 저 툴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옆에서 야 켜! 키란 말이야 이렇게 닥달하는 느낌이고 옆에 이 듀얼 스크린 툴 자체가 옆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앱을 쓴다거나 했었을 때 조금은 얘가 대신 눌려서 오작동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프트웨어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V50 근데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했고 뭐 어찌저찌 뭐 제가 35만원을 먼저 내기도 했습니다만 뭐 약정 할인 뭐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짜 폰으로 샀어요. 실제적으로 돈을 낸 거지만 나중에 총 합되는 가격인 거죠. 뭐 그거 하고 하면은 어머니 따지면 공짜 폰으로 사게 됐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원금도 받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카메라 기능도 굉장히 좋고 카메라 기능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생각났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이라면은 카메라 기능을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릴 게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기능 외에 더보기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나이트뷰, 파노라마, 스토리샷, 전문가 동영상,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뭐 플래시 점프샷, 유튜브 라이브, 매직 포토, 음식 360 파노라마, 시네 비디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 중에 이제 여러 가지는 그 LG 스마트 월드인가 그 앱에 가셔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로 그냥 다운로드 구매라는 말을 해서 죄송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그 중에 신기했던 거는 바로 매직 포토였습니다. 이 매직 포토 같은 경우엔 뭐냐면은 제가 좀 큰 예를 보여드릴게요. 저를 이렇게 찍는다고 했었을 때 자 여기다가 죄송해요. 그래서 찍으면 자 이렇게 제가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지금 찍었죠. 근데 이건 사진인데 여기 밑에 보면 움직일 영역을 선택하세요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쯤에 자 보이세요? 그 부분만 그 동영상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제가 사진 하나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되나?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게 결국에는 영상이거든요. 뭐 그 짤 같은 거라기보단 그냥 짧은 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진이라기보단 그냥 영상 편집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비디오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캡처. 어디 보자. 비디오, 윈도우 캡처.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보이네. 죄송합니다. 방식을 모르겠어. 아, 그렇게 보여드리면 되는구나. PC게임. 자, 요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미리 찍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 사진인데 여기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제가 찍었을 때 위에다가 그 시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럽을 떨어뜨려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바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진인데 동영상처럼 움직이는 이런 것 또한 만들 수 있다 해서 좀 카메라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고,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뭐 오히려 앞에 화면 화질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셀카를 자주 찍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방송을 하신다거나 뭐 여러가지 찍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점, 요런 게 있습니다. 뭐 대충 적당히 찌꺼려 봤어요. 단점보단 장점이 좀 더 부각이 돼요. 단점은 무겁다, 뭐 충전이 좀 지랄 맞다, 그리고 발열이 좀 있다. 근데 이거는 뭐 비교 우위적인 거라서 저는 뭐라고 말 못하겠고, 뭐 배터리는 쓸만하고. 근데 이제 장점 같은 경우에 결국엔 듀얼 스크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이야기, 그리고 플스 리모트 플레이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밖에서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캡처나 뭐 이런 부분을 편하게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점 중에 가장 큰 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은품이 오지게 안 와요. 빨리 좀 와서 그 메리디안 그 톤플러스 프리 이어폰도 써보고 그거 역시 리뷰를 좀 남겨보고 싶네요. 뭐 대충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